Welcome to Jenny's Drugstore. 안녕하세요. 약사 제니입니다. 오늘은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피부질환 전문가 한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구재돈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제니 약사랑 같이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러 왔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토피는 거의 이제 피부과나 이런 기능의학 하는 데서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이 한의원에서도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맞죠? 맞아요. 아토피랑 지루성 피부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세요. 아토피는 사실은 그 혈관에 생기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백질이 삼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렵고 하는 반응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물이 나고 하는 게 특징인 거고,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이 생기는 부위에 열이 생겨요. 열에 의해서 습진 반응이 2차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긁는다던가 아니면 비빈다던가 스크럽 같은 걸 한다던가 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반응이 습진 형태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유가 달라요. 제가 최근에 두드러기가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뭘 잘못 먹었는지. 근데 밤에 이렇게 긁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제 생각? 아니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진짜 힘드시겠다. 왜냐면 자다가 이렇게 뻑뻑 긁잖아요.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습진의 경향성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유전이 됐다, 혹은 우리 가족이 아토피가 있다, 이게 사실 아토피가 있는 게 아니라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게 더 많거든요. 엄마 아빠가 습진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린 시절에 관리가 잘못되고 그러면서 스테로이드 같은 걸 많이 쓰거나 민간요법 같은 걸 잘못하거나 그래서 그게 만성화돼. 그러면서 이제 성인형 아토피로 변하면서 이제 그게 진짜 아토피가 되는 그런 양상들이 정말 많아요.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토피는 이제 습진성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습진성 질환은 한방적으로 보면 불치병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토피를 치료할 때 사실은 아이들의 장내 환경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치료할 때 꼭 피부 치료하러 가면 소화 잘 되오라고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장내 환경이나 소화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게 치료할 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제 발생학적으로 보면 이제 피부는 사실은 피부랑 그 우리 장의 세포들이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작용을 하고 비슷하게 병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면 피부에도 두드러기가 생기는데 사실 장에서도 두드러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둘 다를 보는 게 원래 그래요, 한방적으로는. 병원에서 이렇게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 처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의사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안 좋아요. 근데 일시적인 효과는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환자분들한테도 이 병이 갑자기 생겼어. 그런데 국소적으로 잠깐 생긴 거는 한 번 정도는 발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관리 위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이제 만성적인 피부 질환이야. 얼굴이야. 그러면 이제 계속 바르면 사실 이게 점점 심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스테로이드를 못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피부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피부에 그 자극성이 강한 외용제 같은 걸 바르면 사실은 화상을 입어요. 우리가 피부가 화상이 입는다는 걸 사실 좀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가 이제 습진 부위에 알코올로 닦아요. 화상 입어요. 그래요? 절대 쓰면 안 돼.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깨끗한 물, 식염수나 물 같은 걸로 세척해 주는 게 좋아요. 비누는요? 비누도 쓰는 게 좋은데 사실은 세정력이 너무 강한 비누보다는 그냥 약한 비누로 살짝 비누로 이렇게 해서 대충 닦는 게 좋아요. 실제 아토피에도 소금물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토피에 소금물을 사용은 사실 좋아요. 근데 아무 아토피나 좋은 게 아니라 진물이 나는 아토피에는 소금물을 써야 돼. 근데 그럼 약간 진물이 그렇죠. 완화되죠. 그렇죠. 삼투압 때문에. 네, 맞아요. 진정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왔거든요. 진정하는 방법을 알면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아토피는 혈관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혈관이 틈이 생겨서 쭉 벌어지는 거야. 그 사이로 단백질, 알부민 같은 것들이 막 줄줄 새요. 그럼 그것 때문에 가려움증이 유발되면서 이제 아토피가 심해지는 거거든. 피부 바깥으로, 혈관 바깥으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장액이 나오니까 삼투압이 안 맞아. 그래서 한 번 진물이 나면 계속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염수로 팩을 해주면 삼투압이 맞아. 그래서 진물을 멈추게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진물이 나 그러면 그 식염수 있잖아요. 약국가면 팔죠. 약국가면 식염수. 그거를 그 뾰족한 캡으로 된 그런 통에다 가득 담아요. 근데 식염수가 시원할수록 좋거든요. 그 식염수로 여기를 이렇게 쭉 뿌려줘.
그럼 우선 1차로 세균을 세정하는 거예요. 세균을 날려야 돼. 아토피가 심한 분들은 세균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을 쭉 없애고 그 다음에 잠깐 말려요. 말려야 돼. 한 2, 3분 정도 되면 체온 때문에 말라요. 마른 다음에 그 거즈 있죠, 거즈 약국 가면 팔아요. 거즈를 요렇게 잘라서 너무 두껍게 해도 되는데 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 거즈를 덮어. 그리고 그 위에 식염수를 뿌려. 또 뿌려. 또 뿌려. 그러면 얘가 스포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촉촉하게 유지돼. 그럼 이제 체온 때문에 또 마르잖아. 또 뿌려줘. 그래서 20분 정도. 2시간 정도 후에 샤워기로 살짝 헹궈줘야 돼. 우리가 또 좋은 건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쑥물, 목초액 이런 걸 바르는 걸 또 하시는 분들이 네, 계셔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약재를 달인 물을 바르는 거는 사실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약재를 달여서 그냥 무턱대고 바르면 사실 이게 한약재 성분 자체가 섬유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약간의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안 하는 게 좋고, 쑥물 같은 건 사실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목초액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비추 쓰지 마세요. 이제 햇빛을 많이 쐬거나 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알로에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아토피에도 이 생 알로에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저는 안 써요. 아토피에 생 알로에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 알로에는 사실은 지루성 표염 같은 열이 많은 그런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쓰는 건 좋아요. 아토피는 건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로에를 아토피에 쓰는 건 사실 비추예요. 더 건조해지고 더 가렵게 만들어. 이 생활 습관이나 뭐 식이로 뭐 체질을 개선하는 식이요법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실제 존재하나요? 그렇죠. 아토피를 사실은 관리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식이 조절이에요. 식이 항원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아토피에 현미밥 먹어라, 잡곡밥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채식이 좋다. 와, 이거 정말 황당하죠. 사실 좋지 않아요. 아토피를 유발하는 건 알러지거든. 알러지가 많이 생기는 것들을 섭취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현미밥보다는 백미밥이 좋은 거죠. 네. 당뇨병이 아니잖아. 그래서 현미밥을 먹지 말고, 잡곡밥을 먹지 말고, 미숫가루 타주지 말고, 시리얼 먹지 말고 백미밥, 흰밥에 미역국 말아준 게 제일 좋아요. 특히 한국인들이 그런데 그 채식이 좋다, 식물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지만 동물은 죄가 없어요. 식물보다 동물이 알러지가 적은 경우도 많아. 고기 먹고 체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은 우리 뭐만 먹으면 고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사실은 아토피에는 적당한 고기 섭취는 좋아요. 대신 뭐냐면 고기 종류가 중요한데 소고기나 양고기 같은 게 좋아요. 염증 유발 물질들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양고기 그것도 약간 삶아서 먹는 게 좋고, 굽거나 하는 것들은 좀 안 좋거든요. 그리고 튀기고 기름진 걸 피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식물성 오일로 튀기는 그런 조리 과정을 거치면 아까 했던 것처럼 혈관이 확장돼요. 그래서 산출물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튀긴 조리를 하는 그런 음식들이 많은데, 사실 삼겹살 같은 거 튀기는 거거든요. 기름에 튀겨지는 거거든. 스테이크 같은 것도 이제 오일을 두르고 튀기잖아요. 네. 사실 저는 굽는다고 표현 안 하고 튀긴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기 같은 게 튀기는 조리 과정 혹은 소스 같은 걸 많이 바르니까 이제 조리 과정에서 항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수육이나 삶은 고기가 좋다는 게, 그건 사실은 그냥 먹자, 소금 찍어 먹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간장이라던가 된장 이런 게 아토피가 많아요. 장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장류에 알러지가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은 어떤 걸 추천하세요? 피부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좀 약간 시원하게 생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스크팩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분팩 같은 거를 이제 찢어서 쓰는 거 말고 그냥 쿨팩을 하는 게 좋아요. 쿨팩. 수건으로. 수건으로. 냉수건으로 냉팩. 첨가물들이 정말 많아요. 마스크팩이 얇은 수건 있거든요. 그 미용 수건 같은 거를 한 10장 정도 사셔갖고 그거를 물에 충분히 적셔요. 그래서 지퍼백에 딱 넣어놔. 그래서 냉장실에 딱 넣어놔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두 시간 지나면 시원해지거든요. 그걸 아토피가 있는 경우도 살짝 쭉 짠 다음에 환부에 덮어요. 그러면 쿨링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쿨링. 쿨링.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 외용제 만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증류수를 사세요. 2리터. 꼭 2리터 사셔야 돼요. 2리터를 사. 그거를 냄비에 쭉 따르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황연이라는 약을 쳐요. 그럼 그거를 한 200g 정도, 욕심내지 마시고 그거를 깨끗이 씻어서 증류수에 넣어요. 그리고 그걸 끓여. 이 2리터가 1리터가 되도록 끓여요. 네. 그러면 꺼. 그리고
깨끗한 그 필터링을 하세요. 뭐 그 커피 같은 거 필터하는 걸로 이용해서 걸러요. 그러면 맑은 액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 번 더 걸러. 그래서 정말 고운 입자들이 없도록 만드세요. 그거를 냉장고에 꽉 보관을 해요. 그 상태에서 뒀다가 아토피가 심해. 그러면 물로 시원하게 환부를 한번 씻어준 다음에 아까 세균을 없앤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즈 같은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시원한 생수 같은 걸 덮어놓으세요. 10분간. 피부 자체가 이제 각질층이 느슨해져요. 거즈를 딱 대고서 황현수 만든 거를 쭉 뿌리세요. 그래서 20분 정도 얘를 스포를 해요. 네. 그때 랩 같은 거 있죠. 랩으로 쭉 감아. 밀폐호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황현수가 피부 속으로 침투해요. 그러면 진정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20분. 그리고 씻어내시면 돼요. 아토피는 사실은 어렸을 때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아토피가 생기는 몸 상태를 항상 보셔야 돼요. 소화가 잘 되는지, 애가 비염이 있는지, 몸이 허약한지, 그 허약한 상태를 치료해 주는 게 아토피의 첫 시작이고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해 주는 거에 항상 눈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네, 묘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뭐 돼지고기나 뭐 녹두나 뭐뭐뭐 피하세요 이러잖아요. 돼지고기 먹고 뭐 녹두 먹고 해서 한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숙주 먹으면 한약이 뭐 성분 효과가 떨어진다 이거 사실 해독된다 막 이러잖아요.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래요? 그 정도 한약이면 처방하지 말아야지. 뭐 숙주 나물한테도 지는 한약 그거 말도 안 돼. 먹어도 돼요. 숙주 맨날 먹어도 상관없어. 숙주 먹어도 돼요?